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8월 22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드렸던 모닝 브리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제가 조금 바꿨거든요. 자, 그동안은 제가 전체적인 경제 시황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뉴욕 증시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개인적인 방향성에 대한 예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주목을 하면은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주식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만 좀 저는 지켜보고 갑니다. 자, 비트코인과 지금 디커플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경제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현물 ETF 승인 그 기대감으로 지금 많은 호재와 악재들을 튕겨냈습니다. 기존까지는. 근데 지금 이번에 국채금리 상승과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그 부동산 그 위기가 같이 오면서 세계가 큰 게 같이 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와르르 와장창창창 무너뜨리는 어떤 계기가 됐죠. 지금부터는 횡보장보다는 변동성의 어떤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변동성을 그때그때 반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블랙록 현물 ETF 승인이 지금 너무 길어지고 너무 지루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혹은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SEC에서 9월 달에 내년으로 한 번 더 미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 바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현물 ETF 승인을 미뤘죠. 반려를 한 것도 아니고요. 승인을 한 것도 아니고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기 때문에 블랙록도 SEC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최장기간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호재 악재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승인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떤 호재와 악재에도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는 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많은 악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어떤 지루함 이 지루함이 단기 투자자들을 확 끌어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민토스님 안녕하세요. 허재영님 안녕하세요. 하츠메니쿠 3구님 안녕하세요. 자, 비트패스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네이버에다가 비트패스 검색하셔가지고요.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여기 무료 체험 링크 맨 위에 있죠. 무료 체험 링크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패스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딱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비용을 가리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금액이 지금 뭐 거의 한 1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트패스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편의점에서 그냥 과자 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과자 뭐요? 이렇게 되죠. 과자 얼마예요? 과자 어떤 게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 파이인지 아니 뭐 초코파이인지 OS인지 아니면은 뭐 썬칩인지 콘칩인지 뭐 불량식품인지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한테 맞는 상품으로 컨설팅 받으시고 그 후에 나한테 맞는 상품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뭐 소나타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1, 2, 3도 있고 뭐 EF도 있고 NF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잭슨홀 미팅 24, 25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이벤트에 이제 관망 심리가 굉장히 많이 껴야 되는데, 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AI가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면 어떤 지수가 오르냐? 자, 지금 나스닥 지수로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주들이 몰려 있는 자 나스닥 지수 쪽으로 많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저께 브리핑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저께 브리핑에는 제가 브리핑에는 안 드렸는데 테슬라가 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하락했던 부분을 복구를 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가장 최상위에 있는 10개의 종목들 뭐 테슬라, 페이스북 그냥 구 버전으로 말을 할게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까지도 지금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게 봐야 될 점은 어떤 거냐면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기술주들 위주로 그리고 엔비디아 어떤 AI 열풍 위주로 이런 종목들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월가의 애널리스트 중, 애널리스트 50명 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죠. 애널리스트 중 50명 중 43명이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지금 열풍이 불어서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AI에 대한 기대감을 더 위로 본다는 겁니다. 뭐 지금 챗 GPT를 포함해서 지금 AI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그 사용자들이 생겨나고 있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AI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좀 많이 알아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관련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AI에 대한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리고 AI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은 지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 아직도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저번 주에 있었던 중국 부동산 위기 때문에, 이제 하락했던 26K를, 지속 벗어나지 못하고 반등을 주지 못하고 26K를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일날 25일날 있을 잭슨홀 미팅 때문에 관망 심리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잭슨홀 회의의 주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라고 합니다. 자, 팬데믹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지금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세계 경제를 아우르는 세계 경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미국 그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 FOMC가 금리를 인상하는 게 미국 역사상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 이후로 미국 국채금리도 최고점을 갱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7년이라고 보면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자, 20년 전보다 지금 어찌됐든 미국 국채금리는 최고점을 넘었고, 그리고 FOMC 연준 금리 인상은 미국 역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든 지금 미국 내에서 달러를 회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를 회수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자, 누가 고통을 받죠? 당연히 이 경제에 몸담고 있는 우리 전부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경제가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CPI 지수든 어떤 뭐 PPI 지수든
뭐 고용 지표든 아니면 실질적인 물가든 이런 것들이 낮아졌든 높아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달러를 회수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은 세계 경제, 말 그대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로 어떻게 됐죠? 중국조차도 쇄국 정책을 펼치죠. 어쨌든 공산주의인 중국조차도 이 경기 불황에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우수수수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경제도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언제 도미노처럼 무너질지 모른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또 거기에 달러 패권을 도전하는 중국조차도 경제 위기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자 우리가 뭐라고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어떠한 충분한 산업이 발달됐냐 이거죠.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를 맞아도요, 뭐 본인들의 어떤 자원들을 팔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관광 수입이 비트코인 수입보다 훨씬 더 넘은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사업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냐라고 지금 봤을 때는 뭐 K-팝 뭐 이런 정도가 있겠죠. 컨텐츠 사업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컨텐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죠. 컨텐츠 사업들로 돈을 번 사람들이 국내에서 돈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컨텐츠 사업을 버는 거는 극소수뿐이다. 예, 극소수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는 지금 우리 산업은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돈을 계속 찍어내고 우리 대출을 계속 풀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또 원화 포화 상태가 되면은 그것들을 또 회수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은 또 다시 한번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 혹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있으시면은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어떤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이따가 또 지금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지금 일단은 뭐 제가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을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께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의 어떤 추세와 정확하게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체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뿌리는 정보들이 아니라 지금 지표들, 지금 상황들을 그냥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당연히 안전자산인 신면물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요.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안전자산이 위험해지면 위험자산도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 혹은 주식시장까지도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게 올 것이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은 자,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는 항상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이 뭐 엄청난 매파이기 때문에 항상 큰 하락을 동반을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지금
매파적 발언을 할지 비둘기파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경제 상황,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7월 FOMC 회의에서는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그리고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 혹은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번 연도 FOMC를 3번 남겨놓으면서 파월 의장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은 아니죠.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파월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이라고 하면 웃긴데 파월을 뭐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영어니까 파월이랑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거냐? 지금 파월 의장이 연준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은 이 경제를 조율을 하는 일이거든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풀었으면은 회수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계속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파월 의장이 어찌됐든 뭐 코로나라는 팬데믹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풀었고 그거를 빠르게 회수하고 자꾸 무리를 하면서 이게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급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천재지변인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언정 어찌됐든 파월이라는 사람의 지금 연준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은 지금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초고물가와 초고금리가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은 파월 의장한테 가장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게 맞다. 분명히 파월 의장 혼자만 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 파월 의장한테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맞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잭슨 미팅 때 미팅에서 파월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무슨 말을 해야 좋으냐? 당연히 금리 인하와 물가 인플레이션은 둔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의 실적이 좋았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겪었지만 우리가 잘해서 지금 물가가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잡혔다라는 말을 해야지 본인의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 잡히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 나 잘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지금 이 상황들을 현실을 직시를 하면서 내가 지금 못했다. 지금 어찌됐든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금리 긴축을 추가 긴축을 해야 되고 이 긴축을 조여야 된다라고 말을 할지 진실을 말을 할지 거짓을 말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24, 25, 24일까지는 조금 실시간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잭슨 미팅이 가까워지면은 그때는 잠시 투자를 멈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확실히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좀 좋은 게 없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몇 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강세,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연준의 새 메시지를 고민하다. 자, 금리 연동 상품과 비트코인과 투자자 누구
가지고 경쟁을 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제 10% 이상 13% 정도 빠르게 떨어졌었는데, 자, 이게 자, 보면요. 자, 결과적으로 경제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경제 뉴스 혹은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경제가 어디까지 무너질지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 많은 투자자들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올던 경우에요, 화폐 가치 하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지금 늘상 말씀드렸던 거, 달러 약세는요, 비트코인 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체 화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달러의 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를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 피난처,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 이익 도구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노다지다라는 거죠, 지금. 예. 계속 규제를 매기고, 예.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 26K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지금 3,500만 원인데, 사라고 하면 살 사람 있나요? 아니면 혹은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지금 매수를 한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이제 이제 크립토 로버, 즉 X에다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언급과 함께 고점을 찍고 하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것은 우연일까요? 라는 어떤 음모론이죠. 자,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는요, 예전부터 비트코인은 허상이고 비트코인은 범죄의 도구라고 비트코인 지지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부정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가 갑자기 이렇게 비트코인 쪽으로 지지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언론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개미를 꼬신 다음에 하락을 유발.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블랙록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는요, 승인이 된 게 아니라 상장을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2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승인이 됐다면은 잘 모르겠는데 승인이 되지 않고 신청만 했을 뿐인데도 100%가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나왔죠? 자, 현물 ETF 승인이 미뤄지자 하락을 오른 거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100%가 올랐는데 10%가 떨어졌다 그러면 90%가 오른 거죠. 사실 이번 연도 1월 달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90% 수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미뤄지죠. 이 승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이걸 꿰어야 됩니다. 구슬만 있으면요, 이건 보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슬을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슬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 말 그대로 지금 빠져나가는 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내려갔던 10%가 패닉셀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축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강세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미국이 규제를 해서 현재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본인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상화폐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예. 다시 보기 하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 어떤 거냐. 자, 이번 하락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번 하락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예, 매집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블랙록 이 기업도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음모론, 제가 말하는 것도 음모론이죠. 미국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행동이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는 액션이 없으면은 심증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어찌됐든 행동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행동이 너무 아이고 건강하고 즐거운 사님 안녕하세요. 행동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하락에 미국은 비트코인 매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들고 자 봤을 때 지금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자 거래소 BTC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BTC 비율은요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 보유자들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보유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고래라는 단체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게 지금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소의 BTC 비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밈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굉장히 몰렸었거든요. 이 밈코인들의 수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수급이 들어오냐?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도 진짜 멋있으신 게 최고신 게 어떤 거냐면은 횡보장에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밈코인 쪽으로 수급을 몰렸다가 지금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BTC 쪽으로 다시 수급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안정성이 있는 BTC 쪽으로.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저희 그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지루한 횡보장. 자, 누가 만들죠? 개미들. 단기 보유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제비들이라고 할게요. 간제비들. 예. 그냥 여기저기 그냥 코인 해보고 말고 이 시장에서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오른데 우르르르르르르르 야 떨어진다 빼 우르르르르르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 단기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횡보장을 안 팔고 단기 보유자들이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오르지 않고 내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장기 보유자들도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죠? 지금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고래들은 BTC를 매집 보유량 지속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량 공급량을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지금 이게 자, 요 그래프를 보면요. 자, 영어여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1460만 BTC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것들을 사들여가지고 지금 역사상, 비트코인 시장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와 대지적으로 단기 보유자의 공급량은 수년 내에 최저치인 256만 BTC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확신에 대한 싸움이죠. 예, 대한 싸움이고, 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 고래들이 어쨌든 BTC 보유를 지속 상승. 자, 무슨 말이냐?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자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적인 보유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제비들은요, 간제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공급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10년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자산의 통상에 의하는 투자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있는 부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남겨드렸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마인드 차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액션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자,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자들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비트코인은 도박, 사기, 허상,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래들 BTC 보유량 지금 상승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 그리고 이번에 미국도 매집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10%의 하락을 가져왔던 이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건데, 어쨌든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건데, 이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런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본인들이 이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CEO, 본인은 이것들을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고래들은 뭐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집단의 공통점은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마음 먹으면요,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든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못 끝내냐?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고점을 갱신했다. 무슨 말이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뭐라고요? 비트코인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강세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자들은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자산을 계속 피난을 시켜야 돼요. 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택했다는 게 말은 하지 않았어도 지금 어찌됐든 액션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자, 이번에 대선 후보들은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지지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번에 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였나? 하여튼 지금 공화당 쪽으로 나온
어디야 민주당 할 때 반대로 나온 그쪽의 대선 후보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당연히 바이든이 비트코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표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권이 바뀌면은 그럼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건 누구죠?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누구죠?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어떻게 될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또 굳이 하자면 뭐 반감기도 있겠고 뭐 반감기는 뺄게요. 예, 부자들의 흐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저께 그저께 방송에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시장을 제가 주변을 둘러볼게요. 엄마 나 비트코인 하려고 바로 야 이 미친놈아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청약 부어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왜 너는 그 도박을 하고 자, 저희 어머니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다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자, 근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지 미국 정부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지 지금 뭐 트럼프 뿐만 아니라 이런 대선 후보들보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어머니는 사실 말도 안 하셨는데 자꾸 어떻게 주변 지인들과 지금 한국의 어떤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저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준비를 했을 때 지금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공유방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목 수급에 대한 방법들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자, 하지만 어떤 게 문제가 되죠? 큰 악재를 통한 변동성이 왔을 때는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제 방송 보셔라. 그리고 제가 아침에 드리는 모닝 브리핑 꼭 들으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큰 악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악재들을 항상 체크를 하고 이런 스케줄들을 체크를 해서 그 전에는 이 수급을 알트코인이 아니라 민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 분명히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2.5%에다가 8회차 이렇게 하면요 지금 16% 한 20%까지 방어되는 거거든요. 민코인이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되고 만약에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을 쏠렸다. 그럼 이번에 비트코인 최대 등록폭은 13%였습니다. 그럼 2.5의 8회차를 내가 민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을 종목을 택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청산도 안 당하고 손절도 안 당하고 다시 한번 수익을 노릴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변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승리를 하실 거고요. 지금 제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아니면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모의 투자가 나오면서 다른 투자자분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그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야지 훨씬 더 큰 수익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꼭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거는, 잠깐만,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고, 한국 경제 망했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창용 한은총재가 물가 내년 하반기 2% 중반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물가 안정 성과가 좋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켜볼게요. 한번 볼게요. 제가 뭐 감히 뭐 이거 뭐 지금 그 20명 보고 계시고요. 지금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가계부채가요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자 무슨 말이냐면요 물가 안정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풀면 돼요. 한은에서 돈을 계속 찍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그러나 추후에 어떻게 되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대문자로 쓸게요. EX. 현재 일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원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외 자본입니다. 한국은 투자금의 80%가 해외 자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한꺼번에 빼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딜 가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 해외 여행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갈 수야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 엔저 현상처럼 지금 뭐 일본처럼 그렇게 뭐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한국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겠죠. 지금 일본처럼요. 일본이 지금 세계 관광 1위거든요. 이유가 물가가 싸서입니다. 물가가 싼 게 아니라 엔저 엔화 가치가 폭락해서 말 그대로 물가가 싼 거죠. 같은 물건이어도 일본에 가면은 더 싼 거죠. 엔저 현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경제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끼리 우리 나름대로 IMF처럼 뭐 금모으기를 해서 금모으기 무슨 말이죠? 이게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원화가 아니잖아요. IMF 때 왜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까? 원화를 갚으면 되는 건데, 찍어내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세계에서 원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원, 이러니까 우리 돈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치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금이 되는 거고,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우리 자산을 적금, 부동산 이쪽으로 국내에서 돌릴 것이 아니라 해외 세계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 쪽으로 옮기시는 게 정말 맞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풀면 돼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면요. 사람들 월급을
뭐 2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으로 올려주면 돼요. 쉽죠? 그냥 계좌에 찍어주면 되니까.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의 가치를 보자면은 원가가 없어요. 5만 원짜리 한 장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뭐 마인처럼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 종이 한 장을. 예. 국가에서 뭐 이거 도장 찍고 그냥 우리가 생산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그 제조업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벌써 50배 마진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냥 돈이라는 건 찍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요 돈을 찍어서 낮추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원화가 포화가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회수를 하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 파월 의장이 잘했네 말했네 이 소리가 나오는 한국에 이번 연도에 단 한 번의 금리 인상도 하지 않은 한국은 세계 경제에 참여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달러 약세가 된다고 하면요, 달러 약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 볼까요? 지금 환율이 엄청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냐? 왜냐면 달러도 약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달러 강세였던 언제라고 할까요? 예, 코로나 전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 전에 그 달러의 가치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경제 이 금리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요, 아마 뭐 1,800원, 2,000원까지 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과장을 하고 좀 오바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주말에 저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국가부도의 날, 그거 혹시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벼락부자들이 탄생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요, 벼락부자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산업은 대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되죠? 구성원들이 돈을 잘 버는 구조입니다. 자, 벼락부자들이 나오려고 하면요, 산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지금 이런 게 있겠죠. 애플의 스티븐 잡스 같은 산업들이 바뀌면서 어떠한 산업들은 무너지게 되고 어떠한 산업들이 새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벼락부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웬만하면 독점을 하고 어떠한 천재가 나와서 그런 산업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가 무너질 때 이런 벼락부자들이 돈의 흐름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그 영화를 보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뭐 범죄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기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그 흐름들을 파악하면서 처음에는 달러를 사들였다가 그 다음에 달러를 다시 팔고 투자들을 모아서 달러를 팔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이 폭락했을 때 부동산들을 사들인 다음에 추후에 부동산들을 다 팔아서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나중에 현타가 오죠. 우리는 부자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그때 IMF 때 막 뭐 자살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냉정하게 말하면요. 자, 이때 IMF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스컴에서 말하는 게 다였고, 지금 자, 이걸 보고 또 믿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역시 한국 아시아의 4대용, 아직까지 아시아의 4대용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의 4대용은 뭘 말하는지 나이가 좀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아의 4대용, 경제 대국, 한국이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경제 대국 이러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물가 안정 성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위기가 위기인지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위기다. 자, 제가 알기로 IMF 때 대우가 부도를 맞았거든요. 자, IMF 때 부도 맞은 기업들 본인들이 맞을 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유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죠? 알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다 눈을 가리는 행동이라는 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손바닥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추후에 결과가 얘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시황 말씀드리면서 또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비트코인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거의 뭐 3부작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좀 이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부터는 이제 모의 투자 프로그램으로 관련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경제 시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 내용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장이고, 투자 시장으로 보면 어려운 장이고,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그런 여파들을 지금 우리가 그걸 버텼던 우리 여파들을 지금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만 빼볼게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최악에 치닫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시고요. 본인의 자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지키는 걸 넘어서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또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방송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